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 학문적인 책이랄까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책들을 주로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간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기도 쉽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실용서예요. 바로 왜 우리가 지금 당장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투자 대상들 중에서 우리가 왜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자주 해설해드리는 고전 필독서만큼 그 중요성이 대단한 책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책 해설 강의 영상은 오디오북 형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나름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명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이름도 브라운스톤이라고 적혀 있어요. 괄호치고 우석. 아마도 이름이 우석이신 것 같아요. 간단히 이분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연대 경영학과 졸업,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 금융업에 종사하다 경제 미디어 등의 칼럼을 쓰면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 다수의 팬을 확보. 이 책 말고 이전에도 책을 좀 쓰셨더라고요. 부의 본능,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이 전작들입니다. 베스트셀러도 됐었나 봅니다. 재테크 초창기에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다 날림, 분당 아파트에 시쳇말로 상투가 잡혀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함. 하지만 거듭된 실패 끝에 우량 주식과 우량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지금은 40대 초반에 은퇴를 해도 좋을 만큼 큰 부를 축적함. 이 책의 구성이 좀 재미있는 게요.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사람들을 챕터별로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견해, 이론 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를 알려줘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학자들 이론을 결부시키는 게 전혀 억지스럽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학술적인 이론들과 한국의 투자 환경을 잘 접목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약간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에서 소개된 학자들이나 이론들을 예전에 경제 공부를 할 때 배우기는 했었는데 이걸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 재테크 관련 책들이 좀 그렇거든요. 약간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일 수는 있는데 이 쌈마이와 니마이 중에서 살짝 쌈마이 스멜이 물씬 풍기는 책들이 많아요. 무턱대고 주장만 나열되어 있다든가 근거랍시고 대충 허섭 쓰레기 같은 이론이나 데이터를 덕지덕지 쳐바르는. 그런데 이 책은 시종일관 경제학자들을 논거로 활용한 점이 특이했어요. 재테크 분야에서 보기 드문 니마이 같은 책이죠. 이 책의 요지를 좀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자면 부자 되고 싶으면 부동산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걸로. 특히 강남 쪽. 자,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제 화폐값이 그야말로 값이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에 통화량과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증대, 확충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돈 펑펑 풀어대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아주 쏟아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때 화폐의 가치는 헐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이나 유력한 경기도 지방의 아파트 값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오를 겁니다. 양적 완화 추세가 계속되는 시대니까. 게다가 좋든 싫든 불가피하게 재정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좌파 정권이라든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거의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말하자면 복지 증대, 그리고 재정적인 지출 확충, 그래서 물가 상승, 결국엔 화폐 가치 하락, 이러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서울의 부동산을 사야 하냐는 거죠. 이 책의 저자 왈, 왜냐하면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몰리는 사람 수에 비해서 적정한 거주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리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딸리는 중이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이 저자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개뻘짓이라고 이 책에서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죠.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두 번째,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얼마 전에 발표한 6월 17일 부동산 대책도 큰 맥락 하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에서 별로 이탈한 게 없죠. 뭐 대출 금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 여부, 뭐 이런 등등의 쟁점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전부 다 여기서 논의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요점만 써머리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 키포인트 두 개를 아주 싼마인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많이 가지면 세금으로 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자, 미안하지만 아직 서울에 우린 집 많이 지을 때가 아닌 듯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그림 하나가 선명해집니다. 바로 부동산 공급량의 정체 내지는 부동산 공급량의 하락이죠. 그리고 결과는 자명하게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일 겁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자들의 수요량은 여전히 폭발적이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부동산의 공급량을 줄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주택자를 없애는 게 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랑 관련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의 저자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아서 다주택자가 많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결국 자기가 먹고 자고 하는 곳은 한 군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은 누군가한테 세를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를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경쟁이 붙겠죠? 이게 소위 공급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죠. 경쟁이 붙으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 저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간단하죠.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정반대의 전략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두 번째,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폐지. 이 책의 저자가 보기에 어느 진영의 정부가 하든 수도권 억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수도권 억제 정책을 많이 폐기했죠.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서울 못지않게 과밀화, 과밀집된 지역이죠. 실제로 경제학계에서는 혁신도시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해당 도시의 경제나 산업의 발전 정도, 정치, 행정 인프라,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이 혁신도시 순위로 봤을 때 서울은 무려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랍니다. 정확히는 8위라고 해요. 심지어 캐나다의 토론토, 미서부의 캘리포니아보다 높은 순위예요. 그러니 이 책 저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줄을 서려면 흥하는 곳에 줄을 서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면 기왕이면 앞으로도 계속 뜰 곳, 혁신도시 서울에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강남 쪽. 아니면 최근 IT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강남의 주변, 인근 지역인 판교 같은 데에다 투자를 하든가요. 부자 동네를 기웃거리면서 그쪽에다 부지런히 줄을 대야 비로소 부자가 될 기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서울이나 강남 쪽에 최소 집 한 채는 사두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을 두고 속칭 별명처럼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낀 것이 이 책 전체 분량이 대충 300페이지쯤 되는데요. 주식 얘기는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책의 한 70% 내지 80%는 부동산에 관한 투자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분이 물론 주식 투자도 하시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이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을 위한 재테크 책입니다. 그래도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다들 한 번쯤은 읽어서 나쁠 건 없는 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서울 그리고 주요 경기 지역 부동산의 수요 공급에 대해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저도 물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현재 강남 지역이나 주요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은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 책이 작년에 발간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또 선견지명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